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은요, 그동안 많은 경제기관들도 그렇고요,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부채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아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업 부채에 대한 폭발, 처음으로 말입니다.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처음입니다. 기업 부채에 대해서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줄 거다, 아니면 기업 부채 때문에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진짜 처음입니다. 그럼 왜 지금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은요, 대한민국에게 섬뜩한 경고를 하느냐. 기업 부채가 심각하다고 말입니다. 일단 이겁니다. 전년 대비해서 기업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빨리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2021년 말 대비 2022년 말에 기업 부채는 9.96%가 늘어났습니다. 10%가 늘어난 거죠. 이 수치는요, 다른 나라들 수치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수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통제 방역. 이게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대한민국의 방역의 체계는요, 통제 방역이었습니다. 장사도 못하게 만들고요, 모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게 핵심 방역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진짜 많이 무너진 거예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 장사 시간을 제한하니까 매출은 안 뜨고 버는 거는 적고 결국 빚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중소기업은 똑같습니다.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 방역을 하니까 소비를 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나가지를 못해요.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고요. 그 와중에 기업들은요, 그야말로 부채를 져가면서 어떻게 하든 버텨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빨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2021년 말에 기업 부채, 여러분 놀라지는 마세요. 워낙 많으니까 말입니다. 2355조 4천억 원입니다. 장난 아니죠. 우리 GDP가 이 정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는 여기에서 9.96%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259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2590조. 와, 진짜 장난 아니죠.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 때문에요, 기업들은 5년 동안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 대비 지금 2022년 기업 부채 증가율을 보면요, 52.5%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891조 4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 부채가 1698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590조가 됐으니까 891조 4천억 원이 늘어났죠.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2021년 대비 2022년이 9.96%가 늘어나서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2020년 대비 2021년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132조 4천억 원이요, 2300이에요. 2355조 4천억 원입니다.
장난이 아니잖아요. 진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늘어난 것만 223조가 늘어났습니다. 223조. 이것을 말입니다. 예,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요. 무려 말입니다. 9.96%가 아니라 10.46%입니다. 10.46%.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도요. 그러니까 통제 방역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이 기업들에게는 비용을 더 증가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쉽게 말하면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사람이 진짜 많아졌다는 거예요.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 특히 말입니다. 기업의 위협이 엄청 커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지금 아시아 주요 국가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기업 부채 증가율이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실제로 108.3%에서 102.4%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도 말입니다. 80.1%에서 78.3%로 줄어들었어요. 늘어난 나라는 일본이 늘어났습니다. 115.8%에서 118.7%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늘어났습니다. 중국이 155.9%에서 163.7%까지 늘어났죠. 우리나라도 115%에서 118.4%까지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말입니다. 펀더멘탈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를 거듭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나라들 중에 가장 위험한 나라는요. 중국이에요.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미 일본은요. 118.7%로 우리보다가 많다고 하더라도요. 일본은 저성장, 저물가, 디플레이션에 오랫동안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 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과 우리나라는 앞으로만 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성이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꼬꾸라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지금 성장 가도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이 지금 이게 기업의 부채 비율이 163.7%까지 갔으니 이게 수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요.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의 기둥은요. 썩어 문드러진다는 말이 현실이 될 겁니다. 지금 사실 중국은요.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 중심으로 돌아선 상태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 분석가들이요. 저러다가 중국 와르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IMF는요. 대한민국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8.4%라는 수치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고 이 수치가 결국은요. 시장에 어마어마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충격이 결국은요. 시장의 충격으로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비율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5번째입니다. 22.1%예요. 기업 부채를 가진 기업들 중에 말입니다. 한계 기업 그러니까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비율이 대한민국이 22.1% 비율입니다. 이게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에 대한 충격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요.
31.1%지만 인도의 경제가 1년에 뭐 5%, 6% 성장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7%, 8%도 지금 성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실 기업 부채가 좀 많다고 하더라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한민국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도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국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완전히 꼬꾸라지니까.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올해 투자은행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보는 것은 1.1%예요. 저성장이라도 역대급 저성장입니다. 역대급 저성장에서 과연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22.1%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기업들이 버텨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게 지금 시장의 분석이고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IMF가 경고까지 하고 나섰겠습니까? 저는 IMF의 경고를 절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그 위에 대기업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표만 보더라도요.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이것은 기업의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빨리 플러스로 돌았으면 다행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쉽게 플러스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적자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무역 적자가 말입니다. 그러면 벌이가 약하다는 건데 벌이가 약하면 대기업도 말입니다. 한계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당연하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요. 한계 기업이 22.1%라는 숫자는 여러분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도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요. 돈마저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은요.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장을 볼 때 말입니다. 시장 전체의 어떤 위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상하고 달리 말입니다.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아니 뭐 지표가 변화가 없는데 무슨 경제가 좋아져. 제가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표가 변화가 있어야지 좋아지는 어떤 모양새가 있을 텐데 지표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려보면 지금 현재까지는요. 경제 자체가 어려워지고요. 그중에서도 기업이 이게 가게가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 부채 폭발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요. 기업마저도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진짜 투자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같을 때 이 투자가 어디로 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변화의 골이 심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반드시 말입니다. 지독하게 지독하게라는 표현 제가 썼습니다. 지독하게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재산을 안 잃는다는 뜻입니다.